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방송영상과 입시에서 장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서울예대 방송영상 전공과 한예종 방송영상과가 있습니다. 논술형에 가깝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방송영상과 장문고사,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세요. 우선 가장 근접한 힌트가 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직전 연도의 기출문제만 보지 마시고 연도별로 쭉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기출문제는 보통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한예종 기출문제는 한예종 입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발췌 또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릴게요. 한예종 입학처 홈페이지, 입시 도우미, 기출문제, 영상원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예대 기출문제는 서울예대 홈페이지, 입학 안내, 입시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정시에서는 이런 논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확인해보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그러면 직접 서치를 해보면서 배움을 얻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출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2020년도 정시 서울예대 기출문제 중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최근에 구독경제가 콘텐츠 소비 형태에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출문제를 보고 구독경제가 뭐야? 라고 생각하신 학생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독경제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칭하시면 돼요. 사실 구독이라는 건 낯설지 않은 개념이에요. 과거에 신문, 잡지, 우유 등을 정기적으로 배송받던 때가 있었죠. 그때의 구독은 짧은 시간만 가치를 발휘하고는 사라지는 물품이 주요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구독경제에서 의미하는 구독은 과거와 좀 달라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똑같지만 거래를 한다고 해서 재화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재화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거예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일정 기간 접속하는 방식으로요.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방송영상과 시험에서 왜 경제 패러다임 문제를 내는 거야? 쉽고 어렵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이미 구독경제를 이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렇고요. 음악이나 책 등 범위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보면 구독경제, 방송영상 입시에서 다룰만 하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공부를 하면 좋아요.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비로소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이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직접 답안을 작성해보면서 감각을 익혀볼게요. 논술형 문제니까 개요부터 작성해서 구조를 갖추시면 좋아요. 많은 학생들께서 고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종이 위에 글부터 쓰시려고 하고 그러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개요부터 작업하세요. 이 기출문제로 개요를 작성해 볼게요. 혹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게 어려우면 목차를 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독경제의 정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독경제 서비스 소개, 위 서비스의 등장 전후 소비 형태 변화, 멜론 사례, 넷플릭스 사례, 밀리의 서재 사례, 정리하는 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개요가 마무리되면 문장으로 옮기시면 되는데 이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논술형 작문에 걸맞는 문장을 구사해주세요. 불필요한 미사 여구가 많을 필요는 없고요. 문학적인 표현이나 감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문기사나 칼럼을 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어휘는 신중히 고르되 문장은 간결하면 됩니다. 17세기 영국 출판사에서 시작된 이래로 구독은 신문, 잡지를 주축으로 하여 언론과 정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렇게 4세기 동안 발전을 해온 구독은 21세기에 진입하며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문장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글을 쓰실 때에는 내용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문단을 나눠주시고 그때마다 들여쓰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단이 나뉘어 있지 않은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문단이 나뉘지 않은 글은 기본이 덜 갖추어졌다는 인상을 줄 뿐 아니라 가독성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와 들여쓰기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방법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방송 영상과 작문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기출문제로도 해보시고 또 예상문제도 만들어서 해보세요. 아직 시간이 충분해요. 하루에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늘어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